자, 이어서 2014년도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기의 용도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기기가 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자기 압력 기록계. 자기 압력 기록계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연속적인 감시를 위한 기록. 그죠? 그래서 압력의 감시, 기록을 하는 계기다, 계측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 지시, 압력의 지시, 그 다음에 기록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압력 상태를 확인한다. 그죠? 압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이상 상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시험. 그죠? 이 두 가지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지시, 그 다음에 뭐 기록용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자기 압력 기록계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다음 환기구의 통풍 면적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제곱센치의 비율로 화해하며 환기구 한 개소의 면적은 몇 제곱센치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연 환기 설비입니다. 자, 저장 시설에 그죠? 여기에 환기 설비 이렇게 환기구를 만드는 거죠. 환기구. 그래서 이 통풍되는 환기구의 크기입니다. 그죠? 통풍 면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 요 크기는 1제곱미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센치냐 하면 300제곱센치의 비율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2400제곱센치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준은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통풍 가능 면적의 합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치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100이다.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통풍 면적, 그죠? 얼마냐 이러면은 1제곱미터당 300이니까 뭐예요?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예요? 한 개의 면적이 24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240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수치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제곱미터다. 이랬을 때 300이다 이러면은 5 곱하기 3 해서 15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풍 면적은 요거 2400 이하니까 요걸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기준 두 가지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도시가스 정압기실 출입문에 설치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거는 출입문 개폐 감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기실에는 우리가 출입문을 설치를 합니다. 출입문. 그 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출입문의 개폐 상태. 그죠? 개폐 상태 또는 개폐 여부. 그죠?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긴급 차단 밸브의 개폐 여부. 자, 이런 것들을 뭡니까? 안전관리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개폐 여부와 또 긴급 차단 밸브의 개폐 여부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자한테 넘길 수 있는,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입문의 개폐 여부는 뭐냐? 출입문의 개폐 감시 장치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 그럼 열리면은 얘가 뭐예요?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오래 열려 있다, 얼마 이상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출입문 개폐 감시 장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공기정제탑에서 공기를 액화 분리해서 산소, 질소, 아르곤 제조 시 이산화탄소 제거 및 정제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온장치에서는 이산화탄소하고 일단 수분, 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되죠. 그죠? 저온장치에서는, 그러니까 저온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 자체가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 아이스 자체는 뭡니까? 어떤 배관이나 뭐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죠. 그죠?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를 폐쇄시켜서 어떤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우리가 수분, 이런 것들. 그죠?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 이런 것들.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얼음이 되겠죠. 수분은. 얼음이 되니까 마찬가지. 장치를 또 폐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왜 제거해줘야 되느냐? 이산화탄소는 드라이 아이스가 되기 때문에. 물은 얼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뭡니까? 장치를 폐쇄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다음 배관용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캡은 관 말단, 그죠? 관 말단에 관을 막을 때, 그죠? 관 끝을 폐쇄시킬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다.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캡하고 뭡니까? 플러그. 그죠? 플러그. 그 캡은 암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부속품이고 플러그는 순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부속품입니다. 그죠? 폐쇄시키는 부속품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소켓입니다. 소켓. 그래서 요거는 직선 배관 연장할 때 동일 간격. 이건 동일이죠. 동경관. 그죠? 만약에 이경관이다 이러면은 이경소켓입니다. 그죠? 관이 다른 거. 가장 대표적인 이경소켓 우리가 얘기하는 게 레두샤. 그죠? 레두샤죠? 이경소켓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배관 연결하는 거 소켓입니다. 그죠? 닛불도 있죠? 닛불. 그것도 이제 암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나사고 순나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닛불 이렇게 또 부르는 거죠. 자, 부속품도 자주 나옵니다. 엘보, 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정압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거는 엑셀 플로시 정압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생긴 모양 그대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뭐 다르게 뭐 또 설명드릴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 그대로 엑셀 플로시 우리가 AFV식 정압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에 자, 다음 프로판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 시 필요한 공기량 계산하시오.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최적 세제곱미터. 그죠? 노멀 세제곱미터니까. 자, 프로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소 3개, 수소 8개.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연소식은 우리 필기할 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연물질과 산소, O2죠. 자, 이렇게 만나야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와 H2O. 탄소 성분이 있으면 CO2가 생성되고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니까요. 그 다음에 수소 성분이 있으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H2O 물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 뭡니까? CO2 플러스 H2O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개수로 가는 거죠. 개수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탄소가 3개 있으니까 탄소가 3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성되는 물질은 CO2죠. 그러니까 탄소 1개당 산소 1개. 1몰에 1몰. 1대1입니다. 그죠? 그러면 O2. 그러면 3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1몰에 산소는 0.5몰이죠. 1대 0.5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 O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O2가 되고요.
얘가 O2가 되고요. 그러면 2몰이죠. 예, 그럼 총 5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생성되는 거는 뭐냐? 탄소는 3몰이 생성됐고 H2O는 4몰이 생성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연소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기량을 구합니다. 그죠? 공기량. 자, 최적, 프로판 최적으로 구해라 이랬으니까 프로판은 지금 1몰이에요. 1몰. 그죠? 1몰당 최적은 얼마? 22.4. 되죠? 그죠? 22.4입니다.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 세제곱미터. 킬로몰. 그죠? 1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세제곱미터 단위니까. 그러면 이를 필요한 공기량을 묻고 있어요. 공기량. 일단 산소량으로 가보죠. 5몰이 필요합니다. 5몰. 5 곱하기 22.4. 이렇게 되겠죠. 1몰당 최적이 22.4니까. 그러면 얼마? 5가 필요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산소량이 5라는 거예요. 5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냐? 우리가 공기량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산소를 공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5, 그죠? 산소량에다가 얼마? 21분의 100이죠. 1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통상 우리가 최적으로 봤을 때 공기 속에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100분의 21이죠. 그죠? 그래서 공기량에서 산소량으로 갈 때는 곱하기 100분의 21 공기량에다가 산소에서 공기로 갈 때는 역수, 그죠? 21분의 100이에요. 그러면 21분의 100이 좀 되는데 여기엔 약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0.21분의 1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 요거까지 생략이 됐죠. 그죠? 생략이 돼서 얘가 바로 여기에 대입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예, 실제로는 5 곱하기 21분의 100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일단 요거는 소수점은 원칙적으로 2자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자리까지. 만약에 단수 조항이 없으면 그래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니까 23.8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다음 가스 운송 탱크로리의 위험 표시인 삼각 깃발 위에 설치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 삼각 깃발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길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탱크의 정상부, 그죠? 정상부 높이. 이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 높이보다 이거보다 차량의 정상부보다 이 탱크의 정상부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높이 검지봉입니다. 검지봉. 검지봉을 설치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검지봉. 그죠? 그냥 검지봉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죠? 검지봉.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 차량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파판이 있죠. 방파판도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 안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그죠? 액체 상태, 액화가스가 요동을 치죠. 차량이 움직이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액면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이렇게 설치해 주죠. 그래서 이 방파판을 설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탱크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 높이보다 높을 때 그 높이를 측정하는 검지봉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파판, 검지봉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다음 가스 운반 차량에 표시된 경계 표시의 규격을 쓰시오. 이렇게 차량 운반, 저 가스 운반 차량,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자, 먼저 가로 치수는 차체 폭의 30%. 가로는 차체 폭의 30%고요. 세로는 가로 치수의 20% 이상 돼야 된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사각형. 이에 가까운 형상으로 면적은 600제곱cm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차체 폭의 30%, 가로의 20%. 자, 요겁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계측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요 모양이었는데,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긴 관의 형태인데, 그 관이 뭐냐? 그 단면이 축소가 됐다. 그죠?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된 상태에서 또 점점 확대되고, 축소됐다, 확대되는 병목 현상. 그죠?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게 긴 관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벤출입니다. 벤출이. 그죠? 벤출이. 근데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장치가 그 역할, 병목 현상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 장치가. 그 장치의 이름이 뭐다? 오리피스. 그죠? 그래서 오리피스라는 것은 벤츄리미터하고 같습니다. 벤츄리 유랑계하고 방식은 같은데, 대신에 오리피스는 얇은 판. 그죠? 얇은 판. 이 얇은 판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이 얇은 판을 그냥 이렇게 관에다가 내가 여기를 줄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얇은 판을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주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부착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오리피스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관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병목 현상이 된다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벤츄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오리피스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 이제 프렌지나 이런 것들 집어넣고 이제 오리피스를 이렇게 사이에 끼우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죠? 좁게 만들면서 압력의 변화를 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형태인데, 어떤 오리피스라는 장치를 쓰게 되면 이제 오리피스가 되겠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벤츄리 형태가 되겠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 20번 문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